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5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네, 지금 어제부터요.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한반도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어떠한 경로를 가지게 될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이 때문인지 어제 밤부터 조금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하실 때 조금씩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요. 우리 주식시장에 지난밤에 어떠한 강한 바람이 불어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8월 CPI 발표 이후에 달러와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지난장에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0원대 돌파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고요. 고물가 상황이 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보여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지난장 양시장 모두 1.5%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미국 시장 지난 상황은요. 이 CPI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지난장 반발 매수세가 좀 보여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되었는데요. 정년 동월보다 8.7%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지난장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들 두 달 연속 그 연속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보다 그 상승폭 조금 더 커져가면서 강보합권으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15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고요. 코스닥 78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하도 폭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급락할까봐 다들 두려움을 떨었었던 장이라면 제가 어제 그랬죠. 미국 시장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폭락보다는 아랫꼬리를 다는 그런 이제 도치 같은 모양이 나올 거라고. 왜냐면 이게 지금 아직 시장을 정말로 폭락을 시킬 생각으로 떨어뜨리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을 먼저 살피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가볼게요. 자,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의 모양인데요. 만약에 시장이 흔들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당장 그렇게 악재를 쏟아놓고 흔들어 놨는데 지금 당장 급등을 하면은 뭔가 큰 호재가 터져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 필요 없다. 금리 인상 한 0.2 정도만 하겠다. 0.25 아니면 제로 금리 하겠다. 뭐 그러면 이렇게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1%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0.75냐 1%냐 이 얘기를 가지고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폭등은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다지는 모습에 일단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이 정도의 모양만 가져가면 되는데, 유럽 시장이 미국 시장과 똑같이 박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별로 안 빠졌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면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여기를 저점, 그래서 어제 유럽 시장이 그렇게 유럽 선물이 폭락하지 않는 거를 보고 만약에 흔들리게 되더라도 이런 아랫꼬리를 다는 요 정도 모양 정도의 흐름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딱 그 정도 모양이 나왔죠. 그럼 이제는 미국 시장은
유럽 시장을 보면은 대충 앞으로의 흐름을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데 유럽 시장이 급락을 하면 미국 시장도 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유럽 시장이 빠질 생각이 없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즉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연말장으로 가면서 박스권으로 가둬두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박스권으로 가둬두면서 움직이면 이미 나올 악재들은 여기서 이제 더 악재를 퍼뜨리려면은 금리 인상 1%도 적다. 1.25 하겠다. 그러면 빠집니다. 아니면 1.5 하겠다. 2% 올리겠다. 그러면 빠지는데 뭐 1%까지 얘기 나온 마당에 뭐 더 이상 충격적인 얘기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내에서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으로 갔을 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더 이상의 폭락이 없이 박스권으로 가둬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참 전 세계에서 제일 못 갔고 제일 안 간 시장이죠. 이것도 어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놨던 건데 어제 미국 시장 폭락하는 날에서 그려놨던 건데 이 저점이 지지가 되고 어제도 이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설명하다가 만 것 같은데 맞아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 수렴형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만 안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2,300도 깨지고 2,000도 깨지고 1,800 깨지고 1,500으로 내려가려면 업종의 대표줄이 무너져야 되는데 오늘은 조선기자재들이 다시 움직이고 태양광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호재가 먹힌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또 다시 뭐 태양광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런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면은 지금 뭐 조선주도 강하고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5% 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수 1,500으로 내려갈 건데 왜 올라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S에너지부터 해서 오늘 움직이죠. S에너지. 근데 어제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테마주들에서 일부 제약주들 상한가 가는 애들도 있었고 급등하는 오늘은 뭐 바이오니아가 급등하고요. 그리고 뭐 일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뭐 알게 모르게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종목들이 지금 일부 개별주들이 급등하니까 그런 걸 따라붙어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안전치가 않아요. 2,500을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서는 날아다니는 건 쫓아잡아도 되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2,500을 안착을 하면. 근데 지금 2,500을 안착한 게 아니고 계속 하방 경직을 주는 시장이죠. 그래서 2,400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방 경직을 다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서 종목들이 키 맞추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 아까 좀 전에 봤었던 S에너지. 얘만 주식입니까? 아니죠. S에너지서부터 해갖고 최근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가는 애들,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가는 애들은 되게 잘 가죠. 근데 쟤네들은 너무 잘 갔고 그렇다고 해서 성광밴드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또 빠지느냐? 아니요. 지금 다시 들어주죠. 그리고 지금 두산이라는 종목도 다시 많이 빠졌다가 들어주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가 먼저 들어주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은 시장이 안정세만 펼쳐지게 되면 다른 애들도 키 맞추기가 나올 텐데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떠 있으면은 공략하기가 참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코스모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여기 보면은 기관 외국인 많이 샀잖아요. 많이 사서 많이 올라간 건데 그만큼 얘도 바닥 자리에서 이거 예전에 10,000원 이하 추천했던 건데 벌써 200%가 넘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살 수가 없으니 이렇게 갈 수 있는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관련주로 사료주 쪽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모은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조만간에 두산처럼 가든지 S에너지는 좀 이렇게 따라가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바닥 자리에서 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하게 이렇게 시장이 나쁘지도 않아요. 지금 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양봉을 계속 모으면서 박스권으로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러다가 이제 22일 날 FOMC 얘기 지나가고 봤더니 뭐 별거 없네. FOMC 됐는데 시장 폭락이 없네. 그러면은 또 재료 소멸로 해가지고 또 슬슬 종목들이 움직이면 제가 여러분들 시장이 뭐 이렇게 폭등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박스권만 유지가 돼도 지금의 태양광처럼 2차 전지처럼 폐배터리 관련주라든지 뭐 건설 섹터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오늘은 또 저기도 거지더라고요. 화장품주들도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종목들이 테마에 맞춰가지고 조금의 호재를 가지고도 이렇게 잘 움직여준다라 그러면 이건 박스권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장이니까 무슨 호재가 가지고 있는 바닥주들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매매 시장이니까 뭐 시장이 저점이 지금 깨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겁먹지 말고 바닥에 있는 종목도 살살 들어가서 기가 외국인들이 산 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걔네들도 손실 보기 싫으니까 급락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사료주들이 한 3개월, 6개월 횡보를 하는 애들이 있죠. 뭐 그런 애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요만큼만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따가도 사료 관련주들 쪽 음식 업종들 또 얘기를 할 건데 가격 전략 좀 이따 드리면 잘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박스권은 잘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속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에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어제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우리 시장은 폭락의 시장이 아니라 지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다가올 강력한 악재가 뭘까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지금의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일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그 전략을 함께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걸음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잠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 한국화분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는 동성화인텍 만나봤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풍사는 매수가 미도달인 상황에서 목요일에 셀트리온 제약 3.7%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우리 시장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장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추석 연휴로 휴장 이어갔고요. 화요일에 대한제당 잡아주셨는데요. 0.2%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한번 사료주인 대한제당 잡아주시면서 0.2%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54.6% 가져갑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사조 동아원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사조 동아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화면을 봤는데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수익률이 잘못 나왔죠. 그게 마이너스 지금 1점 몇 프로일 겁니다. 왜냐면 지금 동성화인텍은 12,650원을 추천해드렸는데 지금 12,450원 뭐 그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서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손실이 작을 때에서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단은 손실이 작은 쪽은 현금에 놓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분명히 현금화 대응은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장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마이너스 1%대로 다시 줄어들었죠. 이게 왜 그러면 장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와주면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움직여주는 건데 어쨌든 LNG 가스 관련주들, 뭐 파이프 관련주들,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이쪽이 움직이니까 한국카본도 동성화이텍도 다시 움직이는 건데 안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SDN, S에너지 지금 12%, 10% 폭등이고 조선주도 5% 폭등에다가 하나솔루션 4% 폭등에다가 그러니까 섹터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돈들이 들어와서 안 빠져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스권장에서는 종목들만 싸게만 잘 잡으면 꽤 그래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표적 종목 사조동화는 왜 갖고 나왔느냐?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쭉 그동안 한 2, 3주 동안 계속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어디 같은 경우는 28만 주를 샀는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샀던 애들이 지금 바닥에서 있는데 지금 인도에서 쌀도 지금 수출 제한을 걸겠다라, 그러니까 밀, 설탕 이어서 쌀도 수출 제한 걸겠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왜 이걸 수출 제한을 왜 거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쌀 자국 내에, 그러니까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의 자국 내에 그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그러니까 먹을 것들에 대한 수확량들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도 어쨌든 간에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출해서 먹어야 되는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저것 하나가 올라가면 옆에서 싼 게 있으면 그게 또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조류독감이 펼쳐지게 되면 계란이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 계란 비싸다 안 사 먹잖아요. 그러면 생선 사 먹어요. 생선을 몰리면 생선 가격 올라갑니다. 그럼 돼지고기로 또 몰려요, 사람들이. 싸니까. 그럼 또 몰리면 그것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싸다 싶으면 다 그걸로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다 도미노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다 연관돼 있어가지고 또 다시 도미노로 올라가는. 그래서 수요 공급에 있어서도 도미노로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오늘서부터 해서 라면 가격 상승 인상 이슈 있죠. 그다음에 채소 가격 계속 올라가죠. 그다음에 사료 가격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음식 업종들은 저렇게 바닥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모양은 다 만들어놨어요. 언제 갈 건가 요거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팜스코어부터 해가지고 뭐 미래생명자원,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뭐 정다운, 우리손 FNG 차트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조동화원은 그 중에서도 수급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안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사조동화원에 대한 가격 전략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차트 보시고 만만해 보니까 지금 시장은 만만한 거를 일단 건드려 놓고 거기서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최근 시장이 8월 달서부터 빠졌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서 공개 방송에 물어봤죠. 최근 시장에 빠질 때에서 몇 프로 정도 손실 났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20% 정도 수준이에요. 많이 손실 난다는 사람들도 한 뭐 40% 손실 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재수가 없게 이상한 거 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평균이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된다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사료주 같은 거 지금 올라간 것도 없는데 SDN이라든지 S에너지, 태양광 애들도 10%씩 올라가는데 저런 거 두 번 먹으면 복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안전하게 외국인들이 사서 매집하고 있는 쪽을 들어가서 10%씩 두 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대한제당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튀지는 않았어요. 뭐 조만간에 튀겠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3,105원에 드렸는데 오늘도 3,110원 갔다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조만간에 이러다가 한번 튈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최근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잘 버텼어요. 8월 달에 웬만한 종목들이 8월 내내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20% 정도 손실을 봤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하나도 떨어진 게 없죠. 왜냐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도 없었고 7월 달 시장 반등 줄 때도 반등 준 게 없었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지겨운 거예요. 지겨우니까 누가 지금 매집하고 있냐면 기관이 아니고 법인, 기타 법인에서 그러니까 자사주죠, 뭐. 회사 입장에서 투자자별 여기 보면은 이건 아니고 투자자별 종목별 여기 있네요. 자, 대한제당 오른쪽에 보면은 15만 주, 10만 주, 36만 주, 11만 주, 15만 주, 19만 주 이렇게 매집을 하죠. 그럼 얘네들이 왜 매집을 하겠습니까?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다 던지고 있어요. 왜 던지냐면은 불안하니까 시장이. 바닥권역에 있는데 뭐 코스모학처럼 뭐 급등했다 그러면은 갖고 있겠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만약에 수익이 조금 난 사람들은 불안해서 던지겠지만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뭐 그런 쪽을 갖고 가겠지만 바닥 쪽에 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미국 시장은 막 폭락할 것 같고 뭐 금리 인상 계속 한다 그러지. 지금 환율은 뭐 1,400원대에서 지금 뭐 1,500원도 간다 얘기 나오지. 이래버리니까 불안하니까 바닥에 있는 걸 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인 계속 주워 담죠. 그럼 기타 법인은 왜 주워 담느냐? 뭐 조만간에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트 갔을 때에서 마트에 있는 가격들이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으면 이거 팔아야 되는 거고 올라갈 것 같으면 사야 되는 거죠. 설탕을 팔고 사료주 섹터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사료 가격 올라갈 거고 설탕 가격이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료품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인도도 뭐 중국도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유럽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그 생산량들이 감소해가지고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주가가 너무 싸다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슈만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3,500원, 3,700원으로 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고려산업이라든지 대주산업이 튀거나 그러니까 뭐가 대장이 한번 확 하고 튀어줘야 되는데 아직 튀지를 않았어요. 더 튀어야 돼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아직 모양 잡고 있는데 대주산업이 이렇게 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미래생명자원이 뭐 쫓아갈 거고 미래생명자원이 이렇게 쫓아갈 거고 그렇죠? 얘가 이렇게 쫓아갈 거고 그러면서 계속 제품 가격 인상 소식 계속 들려오고 막 원자재 가격 상승 얘기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이쪽 저쪽 움직이다 보면 바닥에 있는 다 바닥에 있으니까요. 다 바닥에 있다가 튀게 되면 그러면은 대한제당도
여기 이 바닥에서 뭐 3,500원 못 가겠습니까? 3,500원만 가도 지금에서 이제 샀던 사람들은 20% 정도 수익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8월 달에서 물렸다라는 것들은 다 여기서 다 복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타 법인이 계속 매집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사료주들이 예전에서도 제가 이지바이오, 이지월드 추천해 드렸을 때 그때 64%인가 수익이 나왔습니다. 대주산업은 108% 수익이 나왔고 대주산업 108%,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는 50%, 뭐 40%, 60% 이렇게 수익이 나왔던 건데 얘는 그때도 움직인 게 없었어요. 이번에는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냥 갖고 있는 게 그래서 한 10월 달 정도 내에서 제가 움직일 거라 얘기했던 건 중심 이론을 봤을 때 그런 건데 이렇게 횡보를 많이 했으니까 조만간에 갈 것 같아요. 갖고 있다면 이전에 그러니까 7월 달에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가져가시고 좀 더 보유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음식업종 이슈가 나오면서 가겠죠. 뭐 태양광도 가고 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다 움직이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자, 오늘 표역 종목 사조동아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동아원. 자, 사조동아원도 올라간 게 없어요. 자, 현재 가격 1,350원 매수해도 됩니다. 61선을 뚫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처럼 움직이든지 어쨌든 강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수급을 봐야 돼요.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49만 주, 31만 주, 그다음에 뭐 8만 주, 5만 주, 10만 주, 11만 주, 어제도 25만 주 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물론 기타 법인도 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샀는데 지금 주가가 얘도 올라간 게 없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해서 61선만 닿아도 7%나 수익이 나오네.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몇 프로 빠지면 53%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튀면은 뭐 S에너지는 뭐 처음서부터 날아다녔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S에너지도 이 바닥에서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고생시켰던 자리들이 있죠.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밑에서 고생시켰던 자리가 있고 그리고 뭐 신성ENG 얘도 고점에서 많이 빠졌던 자리에서 지금은 이제 지금 바닥에서 47%, 50%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SDN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슈가 딱 되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얘기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럼 이런 이슈들은 음식업종과 사료들과 이런 인플레이션 이슈에 맞춰갖고 한 번이라도 기사가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지금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바닥 쪽에 이렇게 있을 때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 때에서는 같이 사면서 모아가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전하면서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뭐 1,500원만 가더라도 10% 수익 나오네요. 그런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안 올라가 있는 바닥 쪽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겠다라 그러면 결국은 올해 내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뭐 내년엔 이슈가 안 되겠어요? 음식업종도 계속 제가 볼 때는 계속 가격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조동아원은 오늘 폐역 종목으로 드리고 계속 사료주들 제가 7월 달에 얘기할 때에서 끝났다 얘기 안 했습니다. 한 10월 달쯤에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중심으로 볼 때에서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라 그랬는데 3개월 정도 횡보했으니까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사조동아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사조동아원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료 관련주, 곡물 관련주 잡아주셨는데요. 좀 안전한 흐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사조동아원, 오늘의 매수가로는 1,34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표적 종목 확인해 봤고요. 저희 방송 중에,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1,355원이죠. 40원 아니고요. 1,355원의 매수 가격 말씀드린 거예요. 착오 없이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자리가 싸니까 현재 가격 사고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OCI를 9월 13일 날 샀는데요. 네. 106,400원에 20%입니다. 106,400원에 20%. 자, 오늘 이제 태양광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이것도 움직이는 중인데, 자,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달에 얼마 사신 지는 얼마 안 됐네요. 예, 어제 아래 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운 좋게 지금 바닥에서 일단은 건지게 됐는데, 일단 지금 태양광 섹터들이 싹 다 좀 강하게 움직이니까 일단은 반등을 주면은 12만 원이 1차 목표치예요. 12만 원요? 네, 12만 원이 1차 목표치고, 예. 2차는 13만 원인데 이게 계속 박스권으로 이전에서도 누가 이제 질문 줄 때에서 올라갈 때 이제 안 팔니까 쪽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팔라 그랬는데 잘 팔았나 모르겠어요. 안 파니까 또 다시 또 떨어졌죠.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니까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매수는 어제 샀던 그런 자리, 이게 바닥 자리 한 10만 원 초반에서는 매수가 되고 12만 원에서 1차 매도, 13만 원에서 14만 원은 2차, 뭐 3차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 대응하시면은 돼요. 그렇게 하고 한 10번 그렇게 매매하세요. 그러면은 바닥 자리에서 한 10만 원 정도에 사갖고 한 13만 원에 먹고 판다. 13만 원 너무 많다. 27% 수익이네. 12만 원이 17% 수익이거든요. 대략. 그러면은 네네. 17%씩 10번 먹으면 170% 수익이죠. 예.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세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예, 예. 그러면 되겠죠? 왜 이걸 장기적으로 예. 가져가려고?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대한해운 매수 가격은 2,750원에 5%. 이것도 그냥 갖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1차 자리는 2,600원으로 보시고 2차는 2,800원 정도. 그래서 2,800원 사이로 올라오면은 수익이 나면은 그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게 추세를 못 돌려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돌려놓고 올라가면은 3,000원도 갈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2,000이 안 깨지고 1,800이 안 깨져야 되는데 아직 1,800과 2,000이 깨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뭐 깨져 보이는 상황들은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면서 한 수익이 났을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올 때 싸게 사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가져갈 때에서는 3,000원까지 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자, 여보세요? 전화 소리는 들리시죠? TV는 느려요. TV는 뭐 늦게 나올 때는 1분도 걸려요, 1분도. 예, 예, 예. 여보세요? 예가 아니고 전화로 하셔야 돼요. 전화 소리 들리나요? 예. 네, TV 소리는 늦어요. 실시간이 아니에요. TV 소리 줄였어요. 네, TV 소리는 줄이셔야 돼요. TV 소리는 예. 그게 딜레이가 심해가지고. 자, 그래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예, 하나 솔루션요. 하나솔루션. 예. TV는 화면을 보셔도 돼요. 예, 예. 자, 하나솔루션. 얘도 이제 태양광 섹터의 이제 대장인데, 뭐, 오늘도 잘 올라가는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2,000원인가 아직 산 지가 오래됐어요. 네. 42,000원 정도 되시고 35%요. 35%. 예. 이건 건 대응하기가 되게 쉬운데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욕심을 내고 들고 갈 때는 5만 원이 깨지면 그냥 싹 다 버리면 됩니다. 5만 원 깨지면요? 5만 원 깨지면 싹 다 던지면 되는데 안 깨지면 네. 계속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8만 원, 10만 원. 왜냐면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잖아요, 지금.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자꾸 장도 안 좋고 그래서 조금 팔아볼까 싶었는데, 그거 갖고 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이 안 좋다 그러는데 과거에 있잖아요. 정말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일주일 만에 종목들이 30%, 40%가 박살이 나요. 예. 그리고 한 2주, 3주 정도 되면은 50%, 60% 박살이 나는데요. 지금 그런 흐름들이 없어요.
예. 그런 흔들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솔루션처럼 코스모학처럼 가는 애들은 엄청 잘 가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장이 안 좋다 안 좋다는 거는 물론 공포감이 극으로 달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예전에 비하면은 그렇게 안 좋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뭐 증거 자료가 없어요. 네. 정말 안 좋다라 그러면 지금 지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뭐 현대제철,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애들 벌써 하한가 가고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돼요, 다. 이 현대차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이미 한 15만 원, 10만 원 깨지고 있어야 돼, 지금. 15만 원 깨지고 10만 원 깨지고 막 10만 원 깨져서 9만 원 내려간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진짜 그랬거든요. 종목들이 막 급락하고 막 폭락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고 일단은 지수가 2,300, 2,400 여기를 지지를 하고 미국 시장도 아직 저점을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얘도 대응하는 데 있어서 5만 원이 깨지면 그냥 차익 실현 다 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은 6만 원, 7만 원도 계속 지금 올라가는 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은 비중이 좀 많으니까 한 10% 정도는 여기 저점이 한 5만 한 2천 원 정도? 아니, 한 5만 1,500원. 요 자리가 깨지면은 10% 정도는 미리 좀 정리가 가능해요. 아, 예. 그거 어쨌든 5만 1,500원하고 5만 원 안 깨지면은 그냥 냅둬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보유. 갖고 가고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왜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맨날 사잖아요. 예, 날마다 삽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요, 쟤네들이. 근데 예. 개인들은 올라갔다고 건들지를 않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수익도 지금 많이 났고 바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42,000원대에 샀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기간이 길었어요, 산지가. 그래갖고. 더 조금 올라갈 올라서- 수 있는데 팔고 싶어요? 그럼 팔아도 돼요. 뭐 수익 났는데 팔면 어때요? 그냥 팔면 되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유일히 그게 지금 이익이 나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개인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수익 내고 싶은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들은 이렇게 돼 있는 종목 사는 게 아니고 차트를 보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쑤셔 박혀 있는 애들 저점 계속 깨지는 것들 물타다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깨져가지고 지금 실망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 떠나야 되나 진짜 떠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하고 좋은 종목 갖고 있다면 거기다 수익도 낮고 매수 가격도 42,000원이고 그러면 욕심을 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딱 그 익절이라 그러죠. 익절 자리를 잡아드린 겁니다. 5만 원이 깨지면 다 팔면 된다. 막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팔아도 돼요? 아니야 가져가시라니까요. 그냥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바닥에 좀 들어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분도 6,450원에 사셨으면은 조금 물렸다가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들어주는 건데요. 제약주들은 올 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에서는 한번 시세를 크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전까지 그러니까 크게 수익은 나는 거는 올 겨울이 될지 내년 겨울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박스권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얘도 아까 전에 무슨 종목을 상담해 줄 때 OCI였나요? 걔처럼 박스권을 대응하는 게 좋은데 일단 8,000원짜리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주고 뭐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도 수익이 났지만 뭐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종목들이 오늘은 제약주들이 약하지만 태양광 섹터들이 강하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조정받고 눌릴 때는 또 제약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8,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폴라리스 세원요. 폴라리스 세원. 5,700원에 15%예요. 폴라리스 세원 5,700원이요? 네. 아유, 거의 뭐 반토막이 좀 났는데. 반토막이 더 난 거죠.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이제 하방 경직을 주고 있는 모양이고 이제 역배열 패턴이라서 갖고 있는 게 맞고요. 네. 추가 매수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추가 매수한다고 5,000원까지 간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요거 3,000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보고 추가 매수도 조금 가능은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3,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사조 동아원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355원, 1,355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1,35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속에서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양시장의 수급 상황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개인 투자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홀로 1,192억 원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이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936억 원, 335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1,279억 원, 131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1,410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5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그럼 양시장의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지금 강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1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783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태양광 섹터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아침부터 화장품 섹터들도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움직였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동안 좀 빠졌었던 원전 테마주들도 2%대, 3%대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이제 성광밴드라든지 이제 조선기자재 쪽이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원전이면서 조선기자재 결국은 이게 많이 안 올라갔던 쪽에서 순환매 나오는 거거든요. 태양광 섹터들도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조정받다가 올라간 애들도 오시에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고 아직도 강하게 떠 있는데도 또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SNG처럼 어쨌든 시장이 종목들이 급락세로 지금 나오는 흐름이 아니고요. 그래도 종목들이 버텨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수도 보면 지수도 죽으려는 모양보다는 계속 박스권으로 다져놓고 계속 이러고 있죠. 수렴형 비슷하게 박스권을 다지는 모습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테마 장세, 개별 장세가 이제 도드라지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종목들 급등하는 것들, 그러니까 강한 것들 따라붙어서 수익 나는 거는 또 좋죠. 물론 그것도 좋은데 지금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략 자체를 그냥 안전하게 어차피 왔다 갔다 흔들어도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섹터로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들어간다라 그러면 사료 관련주들이 딱 제격이 아닌가. 왜냐면 그동안 올라가질 못했고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사부터 쭉 봐보세요.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비료 가격이라든지 사료 가격이라든지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 물량들이 다들 없다고 하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석 이후에서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할 거고 뭐 다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한 번 정도는 이슈가 돼가지고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뭐 팜스토리, 정다운, 우리손 FNG 막 움직이다가 보면은 이제 대한제당도 움직일 거고 당연히 그리고 오늘 표적 종목 드렸던 사조동아원 이런 애들도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분명히 한 번씩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다른 애들도 바닥권역에 있다가 저런 식으로 한 번씩 4%, 5%씩 들어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에서 바닥권역에 있는 그리고 이슈가 분명히 계속될 뻔하잖아요. 이슈가 계속될 애들을 잡아서 공략을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그냥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해도 공략할 수 있겠다면 최근에 방산주도 많이 빠졌죠. 그러면 오너리스크 끝나면은 걔네들도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럼 그런 쪽들을 근데 그거를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니까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사료주 쪽이고 그동안에 태조 이방원 쪽은 급등락이 심하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싹 받으면 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자리가 최저점이냐?
그게 아니다 보니까 들어갔더니 10% 빠지네, 20% 빠지네. 차라리 그럴 거면 8월서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게 20%인데 괜히 잘못 잡아서 20% 깨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바닥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렇죠?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완전 바닥권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주는 안전한 섹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료주인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 사료주를 아까 얘기했던 건데 지수도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종목들도 가는 애들은 잘 가고 있으니까 지수 폭락은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시장을 접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따가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들어오셔갖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신풍제약 36,000원에 20%. 자, 오늘 저점 깨지고 내려가는 거는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아직 여기 저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전 저점 여기가 깨진 거예요. 여기가 8월 저점이 깨져서 지금 밀려 내려간 건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지켜봐야 돼요. 이게 우상향으로 돌려야 되는데요. 위쪽으로 돌리는 이미 얘도 지금 박스권이고 지금 뭐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 모양들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것도 어디 갔죠? 신풍제약도 다른 제약주들이 다시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올라갈 거고 지금 얘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관망하면서 가져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얘도 뭐 많이 빠졌으니까 언젠가는 얘도 들어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참고 가져가시는데 그 참음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도 싸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주 지지도 안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고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한 달 만에 올라오겠지, 3개월 만에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져가면 그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기대감이 크면 더 떨어지면은 거기서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결국은 손절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많이 바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신풍제약이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4,000원짜리인가? 일단 이전에서는 여기가 이제 3,000원짜리였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4,000원에서 4만 원 가면은 그게 1,000%인데 이게 20만 원이 갔으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통도 심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제약주 강세가 오면은 언젠가는 또 35,000원, 4만 원 올 때가 있을 테니까 길게 보시고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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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현대유아. 현대위아. 예. 현대위아.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85,000원에 30%입니다. 85,000원에 30%. 예. 한 물린 지는 대충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고. 예. 5만 원까지 떨어질 때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랬죠, 그렇죠? 예. 마이너스 44%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좀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돌렸어요, 지금. 예. 돌려놨으면은 또 조정받으면 또 다시 또 들어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이게 조정을 지금 다시 받고 다시 움직이면은 85,000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으니까요. 더 갖고 가보시고 예. 수익이 나면은 많이 물렸다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럼 무조건 한번 파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한번 싹 팔았다가 다시 싸게 잡을 때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추세 하단 자리가 74,000원, 75,000원짜리가 내려오니까 거기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안트로젠 23,900원에 20%. 이렇게 살살살살 우하향으로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애들은 안 좋아요. 이거는 이제 개미족 패턴이라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개인들을 물리게 한 다음에 또 충격적으로 또 급락시켜 놓고 하는 애들이 많아갖고
일단은 제약 섹터인데요. 제약주들도 실적이 나온 애들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고 그냥 뭐 부실한 애들도 많고 그래요. 얘는 일단은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니까 역시 실적은 적자 연속 적자고요. 연속 적자 중에 있고 그러니까 차트 모양을 봐서 딱 대충 이렇게 생긴 애들은 적자인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하향으로 그냥 우하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상당히 좀 모양이 좀 불량한데 23,900원. 뭐 보니까 최근에 샀네요. 뭐 한 몇 달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차라리 셀트리온이 물리는 게 나을 텐데. 이거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조금 모양이 불안합니다. 이 모양이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충 한 21,000원, 22,000원 들어주게 되면 그 손실 생각하지 말고 안전한 쪽으로 뭐 얘가 뭐 실적이라도 좋거나 아니면은 뭐 기대감도 뭐 있거나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제약주들 움직일 때에서 거기에 틈바구니 껴가지고 그냥 작전주로 급등을 했다가 여기도 작전주로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이러고 있는 거는 좀 안전한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1,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라다이스 16,600원에 20%요. 파라다이스 16,600원에 20%. 예. 자, 지금 뭐 여행주도 반등주고 엔터주도 반등주고 그다음에 호텔 관련주도 반등주고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지금 반등을 많이 줬고 이거 그냥 가져가면은 수익으로는 돌 거거든요. 글쎄 지금 그 사건지가 그래서 팔아볼까 어떻게 하고 도저히 판단을 못해서 지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물려 있다 이렇게 들어줄 때에서는 한번 파는 게 좋아요. 그게 만약에 더 올라가도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거의 뭐 한 6개월 이렇게 막 참았다가 손실이 많이 났다 한 30% 정도 손실 났다가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날 때 판 거잖아요. 이게 그 계속 물타기 해서 지금 내린 거예요. 아, 물타기 해가지고 야 그래도 예. 물타기를 그럼 도대체 고점에서 얼마나 비싸게 샀길래 18,000원이에요. 18,000원. 근데 물타기 그러면 바닥에서 잘 잡았었어도 물타기 했으면은 지금 잘 잡았어도 한 15,000원까지 단가 낮출 수 있었는데 고점에서 이게 물타기 할 때에서는 최바닥에 잘 잡는 게 그게 기술인데 대부분 물타기 할 때는 아침에 사고 점심에 사고 저녁에 사고 계속 한 달 내내 떨어지니까 이미 벌써 한 달 전에 고점에 다 물려버리고 그래서 물타기를 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물타기를 일찍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수 단가가 16,600원이라는 얘기는 18,000원에 샀는데 얼마든지 여기 바닥에 샀으면은 더 싸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손실해서 수익으로 좀 바뀌었으니까 아니 바뀌기 직전에 있으니까 저는 수익으로 바뀔 걸로 보거든요.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한번 팔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시 또 내려가게 되면 또 힘들어요. 예를 들어 한 18,000원 가까요. 18,000원 가기 전에 그러면은 14,000원까지 내려와도 상관없으세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니 무조건 올라가면은 누가 못 버팁니까? 그렇죠? 네네. 무조건 올라가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무조건 10만 원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은 누가 못 버텨요. 근데 왜 힘든 겁니까? 이게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들어 팔까요? 어떤 거요? 파라다이스요? 네. 아니요. 지금 파라다이스가 올라가는 거는 계속 기관들이 맨날 사갖고 수급의 힘입니다. 기관들이 맨날 사잖아요. 지금 투신도 맨날 사고. 그럼 이거 수익으로 돌겠지 이게 손실 나겠어요? 그러면 지금 손실 내면서 팔 필요는 없겠네요. 아니 기관하고 투신이 맨날 사고 있어요. 그럼 쟤네들이 맨날 산다는 얘기는 쟤네들도 이걸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면은 뭐 16,000원이든 17,000원이든 18,000원이든 2만 원이든 가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요? 만약에 2만 원 간다고 얘기해놨더니 그래서 안 팔았더니 이게 다시 14,000원 내려가네? 그러면 그때서는 못 버티고 손절을 해버려요. 얘 또 그러는구나. 아, 이거 귀찮아. 이거 못하겠다. 이제 주식 그만해야지. 던져버린단 말이지. 왜냐면 벌써 6개월 동안 이렇게 참았다가 올라왔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면 또 6개월 고생한 게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일단 팔아놓고 또
봤을 때 이게 조정받으면 그때 또 신나게 또 사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은 또 딴 거 사면 되죠. 네, 알았어요. 네, 일단은 네. 수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기다릴게요. 네, 더 갖고 가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여러분들 계속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장 당장 급락세 없을 거라 그랬죠. 이거 업종의 대표주만 봐도 나와요. 현대차 하한가 가고 삼성전자 하한가 가고 뭐 업종의 대표주들 뭐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얘네들 하한가 가면 현대제철에도 하한가 가면 아 시장이 위험하구나 하는데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매매 시장으로 바뀐 거에 대한 얘기를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에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조금 더 생생한 시장 상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4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됐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